안녕하십니까. 미주알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리차드 명 대표님을 모시고 재정보조, 학자금 재정보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재정보조금 평가에 대한 문제점들 우리가 또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오늘이죠. 이 시간에는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 그 진짜 네. 핫한 문제를 다뤄야 돼요. 네, 네. 우리가 열받으면 안 되니까. 아, 예. 네, 항상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수록 네. 그 실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도 엑스레이를 찍듯이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재정보조 신청의 의미를 두지 실질적인 제출하는 데이터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요. 아. 많은 분들이. 보면, 재정보조 신청이 뭐 그렇게 어려워. 그 영어 물어보는 거 그냥 다 대답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주 철저하게 숟가락 하나까지 다 넣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분들 한번 봤어요. 네. 아버지가 전기공학을 하시는데. 아, 꼼꼼하신 분이에요. 예. 나 그렇게 자세하게 거기에 폰트를, 사이즈 7까지 줄여가면서. 꼼꼼하게 넣지. 네. 근데 넣는 게 다 계산된다는데. 계산되는 수익과 자산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산이 많으면 그만큼 가정 부담이 올라갈 테니까. 네. 가진 게 많으시니까 학비를 또 많이 내셔야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있는 거를 감추면 네. 그거는 또 불법이죠. 그렇죠. 범죄죠. 그 펄파라는 법에 의해서 네. 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otection Act가 있는데 아. 그 펄파라는 법에서 일부러 재정 보조를 잘 받을 목적으로 거짓을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한다는 이런 게 나중에 고의적이라는 게 발견이 되면 펠런이죠. 예, 그러면 벌금도 한 5만 달러에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도 받아야 유니폼이 있고 네. 영주권자는 원웨이 티켓도 사주니까 아이처럼. 네. 그렇죠. 예. 네. 굉장히 중범죄네요. 예. 왜냐 연방법이니까. 아. 예, 연방법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합법적으로 모든 거를 설계를 해 나가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그 문제점에 대한 용어서부터 알아야 돼요. 용어. 아, 용어부터. 네. 예. 4.3B가 뭐예요? 그렇죠. TSP가 뭐예요? 네. SSI는 뭐예요? 그렇죠. 한국에 우리가 주위에 쉬운 용어지만 그게 무엇을 뜻하고 얼마나 그게 영향을 주는지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definition을 잘 알아야 돼요. 재정보조에서 cost of attendance가 뭐예요? 어디까지 포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요. 네. 아이가 대학을 갔는데 기숙사에 있었어요. 네. 그럼 기숙사에 기숙하는 거 먹고 네. 자고 하는 것이 다 포함해서 총 비용에 용돈까지 다 포함된 건데 거기서 가정분담을 뺀 차액이 재정보조 받을 대상 금액이고 거기에 퍼센테이지로 재정보조를 해주는 건데 아이가 아빠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나와갖고 저 아파트에 있으면 돈이 덜 들어가요. 우리 애 그랬는데. 그래서 나오면 그 기숙사 비가 빠진 게 코스트 오브 어텐던스거든요. 그래서 가정분담이 빼진 차액의 대상이니까 노숙, 공무도 없는 거예요. 아, 저희 애는 결국 그래서 그 다음에 학교 트랜스퍼 했어요. 사실 웃을 일이 아니죠. 네네. 근데, 더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더 좋은 데로 트랜스퍼 했으니까 다행이죠. 네. 워낙에 공부는 잘하니까. 네, 그쵸. 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원칙적인 정의가 이루어져야죠. 네. 그 개념, 용어 해설에 대한 정확한 거. 펩스가 뭐의 약자예요? 네. 그쵸? 여기 이렇게 나요.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예. 그럼 CSS 프로파일이 뭐예요? 몰라요. 저는. 그러면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 그럼 IDAC은 왜 신청했다? IDAC 시스템 뭐예요? Institutional Document 시스템인데 네. 이런 식의 용어 정의가 정확하게 안 된 상황에서 아무리 방법론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게 귀에 와닿지 않고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어려워요. 아니, 그쪽 전문가시니까, 그건 당연히, 근데 저희같이 이제, 아무 생각 없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 테니, 너는 열심히 공부를 해라. 이게 보통 부모들의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용어 정의가 돼야 되고, 네. 원칙적인 정의. 그러니까, 사립대를 갈 것인가, 주립대를 목표로 할 것인가 하는데, 어느 곳에서, 어느 대학에서 얼마나 재정보조를
가정 분담금을 뺀 차액에 대해서 더 많이 해주느냐. 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 대학의 어떤 이 디렉션을 잡아야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대학마다 이 설립이 된 교육 이념과 철학이 다르다 그러죠. 네. 뽑는 기준이 달라요. 네.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요. 그럼 그 대학마다 입학 사정 요소, 어드미션 팩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아. 전쟁을 하기 전에 지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로드맵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럼 재정 보조라는 거를 했을 때 아이의 진학과 재정이 같이 풀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로드맵을 정확하게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해 이전에 그게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해야죠. 네. 입학 사정을 하는데 12학년 1학기 올라가서 커먼 애플리케이션 꾸미는데 엄마 여기 보니까 에듀케이션 들어가니까 언어를 넣으라는데 어치먼 레코드 넣으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만큼 물어보는데 나 요거밖에 대답 못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럼 이미 물 건너는 거지. 우리가 입학사정에서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뽑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애플리케이션에 뭐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의 진학 지도를 한다는 게 얘기가 되냐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보조도 똑같은 거예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엑스레이를 찍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정확하게 그 문제점에 항상 탑다운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버럼스 업으로 어프로치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실천 안 하면.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말로는 다 받아. 네. 예. 근데 문제는 그런 문제점을 실천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뭐 바빠서. 아니, 밖에 나가서 100불 버는 것보다 1000불 나갈 거 줄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는 물을 막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알아는 듣겠는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좀 혼나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지금 당장 가가지고 시간당 100불 벌 수 있는 일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해야지. 그것도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녀는 도박의 대상이 아니죠. 자녀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설계의 대상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준비를 한다는 게 주위의 오피니언으로 그냥 무조건 성적만 좋으면 된다. 그러면 만점 맞은 애들이 왜 아이비 다 떨어져? 그래요. 우리가 입학사정에서 평가하는 방법들이 어드미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카데미 인덱스, 학업 지수,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그리고 그 액티비티를 통해서 어치먼을 이뤄놓은 거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퍼스널 퀄리피케이션인데 네. 퍼스널 퀄리피케이션의 점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과외 활동만 해서 얘가 전인적인 교육을 받았다는데 의미를 두는 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하는데 수영에서 스테이트에서 상을 3개 받았다. 네. 그래도 그건 한 캐러거리일 뿐이에요. 근데 그럼 수영 선수로 나가야지. 네. 근데 결국은 뭐 하려고 그러면 사이클러지 하려고 그러면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네. 그건 탤런트 어빌러리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탤런트 어빌러리를 별로 따지지 않는 학교를 지원을 했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에세이에서도 풀어주고 여러 가지 이런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데 왜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냐면 이거로 인해서 학생이 선호하는 학생으로 돼야지. 그렇죠. 학교가 선호하는 학생. 선호하는 학생 꼭 등록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지 재정보조도 잘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재정보조라는 거는요, 그 퍼센테이지로 평균을 따져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정부담 뺀 다음에 100%를 주겠다 그러면 네. 100% 중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85% 준다 이러면 100명이면 100명 중에 50명은 진짜 기가 막히게 계산해서 맞아 떨어져요. 딱 퍼센테이지가 진짜 평균하고 딱 맞게 돼. 네. 근데 한 25명은 좀 더 나오고 네. 25명은 좀 덜 나오고 네. 아니면 완전히 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왕이면 더 나오는 쪽으로 가야죠. 더 나오는 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 때 그거를 먼저 실천하는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테크니컬리 요건 요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제 제가 앞으로 이어지는 시리즈를 통해서 네.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네네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방향이 잡혀지면 네.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실천 정신이 제일 중요해요. 예.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들이 있겠죠. 그렇죠. 예, 대학에서는 적은 돈으로 좋은 학생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케팅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의 예산이 변동이 되지만 네. 예산을 그런 스쿨 인다먼 펀드라 그래요. 그 주는 네. 그 발전기금 걔한테. 같은 거. 예, 예. 네. 근데 그걸 매니지하는 트러스티가 네. 잘못해갖고 예를 들어보면 네. NYU 같은 경우에 옛날에 참 많이 줬었어요. 재정보조를. 예.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가 있었잖아요. 아. 근데 모든 대부분의 기금을 부동산 쪽에다 투자한 거예요. 반토막 났겠네요. 예, 그러니까 거의 기금이 막 62, 3% 떠주고 와.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게 회복이 거의 안 됐어요, 진짜. 그런 재정보조금을 학교에서 산출할 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준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그 기준은요, 예. 아주 단순합니다. 예. 펩사나 CSS에서 묻는 모든 질문이 다 기준이에요. 아, 그거 질문 항목도 많던데요. 단순하지가 않은데요. 결국은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가정 분담금, 그러니까 가정에서 얼만큼 돈을 낼 수 있느냐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족의 머릿수, 네. 그 가족 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가정 부담이 한 2천여 불 이상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과 6인 가족이 다른데,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네. 예, 그러니까 뭐 노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소셜 번호가 없어요. 텍스 아이디 번호도 없고, 네. 근데 6개월 이상 같이 살았어요. 네. 그럼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죠. 가족 수는 늘 수는 있지만 세금 보고는 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텍스 아니, 이그젬션에는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저런. 디펜던으로 계산이 안 되지만 네. 가족 수로는 또 카운트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했다 해서 주머니돈이 그 자리에서 2천, 4천, 5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재정보조에. 그러면 그게 어떤 그 상황에서 서로 일치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도 시점에 따라 다른 거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계산되는 수익과 계산되는 자산은 네. 실제 세금 보고에 나온 건 다 계산되는 수입이겠죠. 예. 근데 더 계산되는 수익 같은 거는 untaxed income. 네. 가정이 어려운데 예. 3만 불밖에 못 버는데 어떻게 몰개지가 2,500달러가 나가요, 한 달에? 물어볼 수 있죠. 왜냐면 expense verification이 들어가니까. 그 대답 한마디에 그 혀끝에 그렇게 달라져요. 예, 왜냐면 뭐 장인어른이 도와줬어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힘들어 빌렸어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도움을 받았다면 학교에서는 금년도에도 도움 받으실 수 있겠네. 언택스 인컴에서 네. 원래 그거를 쓸만한 인컴이 있을 때보다도 네. 가정 부담이 한 130% 이상 더 올라가요. 야. 예, 그렇지만 빌린 거는 수입이 아니거든 또. 저희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이 있을 때는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요. 예, 더욱이 자녀가 둘이 대학을 동시에 간다 그러면 그 효과를 볼 때는 더 문제가. 저희 집은 애들가 네 명이거든요. 그럼 넷을 대학을 보내려면은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뭐 서로 개비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미국에서는 예. 재정을 잘 다루면 두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갈 때 한 사람 비용으로 둘을 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전 설계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점을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자산도 계산하는 자산이 있고 계산하지 않는 자산이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 부분을 여러 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딱 하나 또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요. 어떤 게 계산이 된다, 안 된다. 근데 또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일단은 자기 자신의 문제점이 어딘지 얼마나 이해하는지 측정을 해야죠. 그래서 네.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네. 한번 자가진단.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첫째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수익가 자산이나 적용 기준, 계산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학의 연방정부 기금이나 주정부 기금에 의존할 수가 없는 게 그 액수가 굉장히 적어요. 네. 연방정부 주정부는. 네. 근데 이제 주립대학은 거기에 의존하는 거고 그렇죠. 사립대학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스쿨 인다운펀 네. 장학 그 기금들이 많기 때문에 몇만 달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졸업률도 높고 또 교육의 기회도 더 우수한 좋은 대학들을 골라서 네. 그런 대학들이 또 졸업생들이 도네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성공했을까? 네네네. 예. 그 때문에 재정보를 많이 주는 대학들이 되게 좋은 대학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대학을 사전에 골라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하죠. 그 재정보조 산출 기준 잡을 때 네. 그때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월급 받는 분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주립대를 하느냐, 뭐 페더럴 메서덜러지를 쓰느냐, 아니면 이제 사립대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네. 많이 달라요. 아, 종업이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네. 사업체의 그 넷월스 순자산 부분이 부모의 자산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이제 그거는 주립대를 갈 때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네. 그 대신에 재정보조가 주립대는 굉장히 적은 편이고 네. 해봤자 가정당 뺀 다음에 보통 한 60~70% 정도 보시면 되니까. 네. 그런데 사립대학은 그렇게 수만 달러 되는 거를 지원을 막 해주는데 네. 뭐 학생당 막 그렇게 받는 금액 외에도 자기 자체 내 기금 그랜트를 뭐 35,000달러, 5만 달러 이렇게 지불하는데 어떻게 연방정부 공식을 계산하는 FAFSA, Free Application for Student, 그러니까 Federal Student Aid 네. 그 종이에서 넘어오는 106개의 퀘션 갖고 결정할 수 있느냐. 거기 학교 코드가 10개가 들어가는데 네. 학교 이름이랑 기숙사가 어떤 스타일이냐서 코드 하나당 2개씩 먹는다고요. 그것만 해도 20라인이 빠져버리고 뭐 본인 미스터냐 미스냐 뭐 라스트 네임이 뭐냐 퍼스트 네임이 뭐냐 미들 네임 이게 다 한 문제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별 물을 게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어떻게 4만 달러 5만 달러 결정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그 재정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겠다. 그래갖고 네, 네, 네.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CSS 프로파일, 칼리지 스칼러십 서비스 프로파일을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네. 많죠. 네. 근데 그거는 한 360만 원 정도 되고 네. 한 번 제출해주면 정정이 안 돼. 되게 조심했어야 돼요. 네. 특히 거기에 스페셜 서컴스턴스를 가정의 상황을 설명 안 하고 제출하는 아주 어리석은 경우들이 많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준에서 이제 넷월스를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중요한 건 액수만 적으면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 세금 보고에 보면 넷월스나 이렇게 나와 있지만 네. 그건 북밸류예요. 네네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밖에 조그만 가게가 있는데 네. 몫이 좋아갖고 네. 10만 불 주고 샀다 이거예요. 네. 그럼 나중에 그거를 사고 팔 때 내가 들어간 돈과 캐피탈 게인이 있는지 로스가 있는지를 따져야 되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감가상각을 적응하면서 에세이 좀씩 줄어드는 거로 북밸류로 나오겠지만 네네. 워낙 주인이 성격이 안 좋아서 예. 고객이 다 떨어져 나가갖고 네. 렌트비도 못 내.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면 팔 수 있어요? 못 팔죠. 그 비즈니스 밸류가 있어요. 제로죠. 예, 제로는 아닐 수 있는데 네. 라면 땅이라도 뭐 라면 야라쌤이라서 팔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렇지만 네. 그 밸류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네. 10만 불당 가정 분담금이 최악에 5,650불이 왔다 갔다 한다면 주머니 돈에서 나갈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네. 물론 그거를 사람마다 경우가 틀리니까 이렇게하세요 저렇게하세요 하는 거는 아직은 그 시간은 아니고 예. 예, 오늘은 제일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어드레스를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런 자산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내가 집이 세컨홈, 서드홈, 뭐 폴스홈도 있는데 네. 이거를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미국 방식대로 네. 내가 LLC를 해서 소유주를 바꿔준다든가 퀵 클레임 디드라는 방식으로 해서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인컴을 내가 이제 제너럴 인컴처럼 인베스트먼트 디벨로퍼 제너럴 인컴으로 바꿔준다든가 네. 이러면 어차피 세금 내는 거 똑같고 관리하는 거 똑같고 라이빌러리가 더 떨어져요. 아, 그 세컨홈 오너십을 회사로 해놓는 거 말인데 LLC만 그런 혜택이 있나요? 뭐 S코퍼레이션 같은 S 거는? 코퍼레이션도 있지만 주로 이제 현재 현행법상
우리가 이제 Qualified Business Income을 따지면 네. LLC가 가장 혜택이 됩니다. 네. 이런 거는 이상혁 회계사님한테 아, 예. 알겠어요. 네. 아, 네. 그렇군요.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그 왜 대학에서 재정보조 평균 적용 기준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달라지는데 이유가 그럼 뭐 때문에 달라지나요? 아까 말씀대로 그 트러스티가 재정 보조 기금을 운영을 잘못한 경우와 아울러서 또 학생의 그 대학의 방침이 달라질 수가 있죠. 네네. 지금 우리가 조지아텍이 앞으로 큰 야망을 가지고 MIT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주립돼서 요구하지 않는 CSS 프로파일 요구하면서 계산하는 자산의 포함의 범주를 늘려서 가정 분담금을 올린 다음에 정말 우수한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을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재정 보조를 대체적으로 많이 저렴하게 헤어컷을 하고 그 재정보조금 이거 하는 거를 학교에서 계산하는 것들을 쭉 보면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연방 정도 마찬가지 사실은요. 네. 우리가 똑같은 수익과 자산인데 내가 이거를 몇 월 달에 파일링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기금이 많이 쓰고 없잖아요. 네. 그러면 안에 공식만 좀 바꿔서 다시 컴파일을 걸어갖고 링크만 시키면 되니까 네. 가정 부담이 다르게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네. 예,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알죠. 왜냐면 자체적인 통계도 나오니까. 네. 어떻게 얘가 그 수익과 자산이 이 A라는 가정과 B라는 가정인데 왜 가정 분담이 이렇게 다르지? 근데 이 학생이 제출한 시점이 언제지? 이 학생이 제출한 시점이 언제지? 좀 달라. 시점도 관계가 있군요. 예, 왜냐면 시점에 따라서 예산을 다 썼으니까 되도록이면 안 나가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뭔가 바뀌었다. 예, 아니면 뱅크럽 해야지. 아, 요즘에는 학교마다 야망이 큽니다. 좋은 학생 뽑기에 현행되어 있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가 늘었어요. 아, 입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네네. 왜냐면 밀레니얼 베이비의 붐 현상이 네. 작년, 그러니까 2018년, 19년 들어가는 학생 때부터 네. 합격률이 한 25에서 30% 정도가 떨어졌어요. 네. NYU의 기준으로 보면 네. 사상 최대. 아이비도 다 사상 최대야. 다 신기록을 깨는데. 왜냐면 우리는 베이비 부머 제너레이션이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형제 자매가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시절에 워낙 이민을 많이 온 거예요. 네. 그게 또 아이도 많이 낳잖아요. 네. 또 하필이면 그때 60년대 때부터 이민을 많이 많이 받아들이기 받았어요. 시작했어요. 70년대, 80년대. 네. 예, 진짜 미국에도 새벽종이 울렸단 말이에요. 예. 새침이 밝고. 네. 그래서 근데 진짜 그런 이민 세대가 미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죠. 그렇죠. 네. 사실. 네. 근데 또 우리 이민자들은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네. 예, 교육에 나는 못 먹어도 얘네들만큼은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그 이분화 현상이 일어났죠. 네. 예, 잘하는 애는 너무 잘하고 예, 못하는 애는 완전히 도태되고 그리고 또 학군 때문에 이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같이 이렇게 평범한 공통적인 현상보다는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몰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이 지역에서도 똑같이 뽑아가지고 이 지역에서도 그 인구 비례를 퍼센트 뽑아줘야 되는데 네. 뭐 여기서는 전교 10등 안에 든 애들이 전부 다 1560막 넘는 애들인데 네. 여기서도 하버드 예일 뭐 한두 명밖에 못 가지만 여기서 15등 20등 하는 애는 저쪽에 미시시피 가면 전교 1등이야. 걔는 하버드 들어가고 이런 현상들이 되니까 그렇죠. 대부분 대학에서 요즘에 이제 탑 클래스, 탑 20%를 보면 대부분이 아시아네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네. 그러니까 많은 그걸 이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야 이건 인종차별이다.
그 얘기도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형평성 있게 뽑아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저 하와이 빅 아일랜드 제가 열방대에 가서 강의도 3, 4일 했는데 네. 거기는 정말 SAT 잘 봤다는 애들이 1230, 40이 이래요. 네. 거기 AP 코र्스가 없어. 어. 그런데 걔네들은 다 본토 나와서 공부하고 싶은데 그럼 걔네들은 본토 나오면 뭐 커뮤니티 칼리지나 가란 말이에요? 네. 아니라고요. 네. 예, 당당하게 다 오거든요. 네. 그냥 거기서도 이퀄하게 뽑아줘야 되니까 핸디캡 포인트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와서 학업을 못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할 때 재정 보조를 잘 받는 게 아까 선호하는 학생이 돼야 된다고 했지만 네. 또 하나는 내 자신을 엑스레이를 찍어서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럼 수입에는 계산하는 수입이 있고 계산하지 않는 수입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수입을 적게 보기 위해서 401k라든가 IRA라든가 뭐 이런 거를 했다고 치면 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잡히는 거 아니에요. 네. 개인이 혜택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사업체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보다는 사업체 항목에서 펜션이라든가 프로페셔널 플랜이나 인플로이 베네핏을 공제하는 디파인드 베네핏 플랜 이런 걸 써서 특정 다수 그룹을 클래스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넣더라도 여기서 차별을 받지 않는, 계산하지 않는 플랜들을 써서 합법적으로 인컴을 낮춰야 돼요. 아. 그러니까 세금 보고가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프리어 이어를 보니까 최소한 3년 전 정도에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12학년 올라갈 때 결국은 10학년 때 벌은 수입 있는 거를 11학년 때 보고하는 걸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아버지가 레이오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집이 불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거를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도 준비해야 되지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스페셜 서컨턴스 같은 걸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자산도 계산한 자산은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저께 만났는데. 네. 비즈니스를 2016년에 팔아놓고, 캐피탈 게인이 엄청 나온 거예요. 근데 16년에 떨궜잖아요. 네. 그럼 지금 들어간 애들이 2017년 세금 보고 갔고, 근데 그때 인컴이 없었어. 네. 하지만 이자 수익이 15,000달러예요. 이자가 15,000달러 이상이 나오려면 네. 최소한 150만 원.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현금 자산이. 네. 그럼 인컴은 없지만 재정 보조 줘야 돼요, 말이에요. 줄 수 없죠. 돈 많은데. 예, 그러니까 거의 아이비급을 갔는데 네. 학생 융자금 한 5,500에다가 8,500밖에 안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친 거죠. 아.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100만 불을 비즈니스를 또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게 또 되게 안 돼갖고 아이고, 저런.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고 네. 나머지 있는 거를 또 세카놈을 샀는데 네. 그게 또 안 되니까 그걸 또 파느라고 지금 손해보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운영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비즈니스 밸류라는 게 있으니까 마치 자산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마이너스인데 이런 경우에는 학교 측에다가 어떻게 어필을 해야. 정확하게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입증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제일 무서운 게 속빈 강정이에요. 아, 네. 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보이는데 실은 아무것도 없어 안 해요. 네.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많죠, 사업체들은. 네. 항상 사후 처리가 되면 안 돼요. 아, 사전 예방이 돼야지. 네. 네. 일단은요, 이렇게 오픈 테이블에 놓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돼요, 정확하게.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어느 대학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어느 대학을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제일 먼저 오바마한테 물어보시라고. 네. 여쭤보시라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이 내가 재정 구조나 여러 가지 했을 때 지금 그동안에 택한 그런 크레딧을 가지고 얼마나 더 재정 보조를 잘해주는 좋은 학교를 우리가 수배를 해서 네. 진짜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을지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네. 요즘에는 대부분 어떻게든 구실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네. 예, 작년에는 CSS 프로파일이 요구 안 했는데 네. 금년에 요구하는 학교, 이런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묻을 때가 있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몇 년도에 얼마에 샀는데 지금 마켓밸류가 얼마냐. 맞아요.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리고 융자금이 얼마냐. 네. 한 달에 얼마 나가느냐.
있잖아. 네네. 이런 것들 다 계산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페어 마켓 밸류를 볼지, 텍스 어세스먼트 밸류를 볼지, 페더럴 하우징 인덱스 밸류를 볼지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네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뭐 에코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인컴이 어느 정도 돼서 감당할 수 있으면 이 에코리를 분리시키는 것도 좋아요. 애틀란타 인터넷 매체의 선도주자 뉴스앤포스트는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최근 도입한 최신 장비로 동영상 제작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남기고 싶은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녹화하고 감동까지 그대로 전달되도록 편집해 드립니다. 회사 소개, 제품 안내, 서비스 홍보 등 알려야 할 내용은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전달해 드립니다. 캠페인이나 동영상 시리즈 제작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그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뉴스앤포스트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 자산의 종류를 들라면 구태여. 네. 이 라이프 인슈런스의 캐시 밸류. 네. 예. 그거는 패밀리의 시큐리티를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걸 꺼내서 학자부스라고 절대로 연방법상 할 수가 없어요. 펩사 애플리케이션 들어가면 네. 그 preparation worksheet 이제 페이퍼 버전이 있어요. 네. 안에 들어가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에 investment include가 있고 also include에서 계산을 더하는 자산도 있어요. 학자금 목적으로 저축한 거 529 플랜이나 커브델 세이빙스 에듀케이션 세이빙스 어카운트나 IRA 에듀케이션 IRA 이런 것들이요. 네. 그거는 일반 자산보다는 거의 한 5배 정도 가정부담 올려줘서 예 재정보조 못 받게 함으로써 그 돈을 안 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연금 안에 들어가 있는 밸런스는 계산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 돼요. 401k도 연금이야. 네. IRA도 연금이 다 연금이지만 네. 그 안에 이미 들어있는 밸런스는 계산 안 하는데 네. 걷다가 넣는 거가 눈에 나타나면 네. 아니 우리가 왜 봉이냐. 본인은 세금 혜택도 보고 연금도 쌓으면서 그거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받으려고 그래? 네. 괘씸만 지고 해서 페널티가 부과가 되는 식으로 가정부담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지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도구를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서렌더 차지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급할 때 바로 꺼내는데 해약금이 적용이 돼서 내가 10만 달러 넣었는데 8만 맞아요. 달러밖에 못 꺼낸다 그러면 2만 달러의 맞아요. 손실이 일어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서렌더 차지가 적용되는 기간이 길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네. 라이프 인슈런스는 한 15년에서 20년 네. 그리고 연금은 한 10년 정도 8년에서 10년 와. 이사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헤지테이트 하고 있지만 네. 요즘에는 서렌더 차지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불 넣었는데 1년에 이자가 한 번 나오지만 안에 코스트는 들어가죠. 코스트가 1.69%에서 2.23 사이가 되지만 미니멈 개런티 이자가 2.5% 정도 되고 고정이자가 3.75가 나온다 그러면 절대로 원금이 손상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캔슬을 해도 서렌더 차지가 없으니까 10만 불 넣었는데 1년에 이자가 한 3% 정도 나와서 10만 3천 한 200 정도 뭐 됐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럼 내가 캔슬해도 꺼낼 수 있으니까 일단은 분리를 시켰는데 그게 만약에 인슈런스 같은 도구다 그러면 빚을 갚아줄 플랜이 생긴 거 아니에요. 네. 빚을 갚는 방법 중에 내가 내 돈 갖고 갚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네. 예? 예를 들면 예. 빚이 50만 불인데 원금을 안 갚고 계속 끌고 갔어요. 그러면 20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3.5%가 일어나면 네. 빚이 50만 불이 있어도 그 빚의 가치가 현재 달러로 25만 불밖에 안 되는데 그럼 누가 빚 갚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빚이 있건 없건 간에 집값은 올라가잖아요. 네. 상관없이. 네. 예, 어프리시에이션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 벌써 이 재정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고정관념만 탈피를 하게 되면 학자금도 10만 불당 가정분담금의 5,650불을 최악의 경우에 줄일 수가 있고 빚을 갚아줄 플랜은 무료로 가질 수가 있고 거기에 또 디서빌러리 베니핏도 무료로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떤 프라락을 보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리포지션하고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가 마치 이거예요. 골프를 잘 치려면 네. 스윙 폼이 바뀌어야 돼요. 골프채를 바꿔줘야 돼요. 폼이 바뀌어야죠. 그렇죠. 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골프채 나왔다고 그러고 맨날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진짜. 그거 바꾼다고 뭐 점수가 올라가요? 오히려 슬라이스가 더 나고 훅이 더 나지.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옷 입는다고 해도 제가 맨 처음에 유학 와서 겪었던 거예요, 그게. 네. 뻐적뻐적하게 멋있게 해서 그냥 했지만 단 한 방에 드라이버를 부러뜨려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 옆에 밥 호프가 치고 있었는데, 어휴. 그거 꽁지 그 들고 다 멈춰야 되잖아요. 예. 그거 들고 들어오려면 얼마나 진짜 한국말로 뭐 파이어만 되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클럽 세트가 아니야. 이거는 스윙,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레슨을 받고 프로페셔널 어드바이스 받고 스윙 폼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중고채를 쓰던 싸구려채를 쓰던 스코어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네. 그게 정확하게 스윙 폼이 잡혔을 때 그때 쇼핑을 해서 제일 좋은 곳에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이 프라닥이 아니에요. 네. 은행이 돈 버는 방법이 뭐예요? spend it, 돈 get it back. 네. 빌려주고 근데 자기 돈을 하는 거예요? 다 남들. 남의 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게 다시 들어오면 네. 한 번 더 돌리죠. 네. 그러니까 몰개지 30년 고정과 15년 고정에 0.25%밖에 차이가 없는데 네. 왜 그 차이를 두면서 빨리 갚게 하냐면 음. 그 돈 한 번 더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리지네이션 피 차지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같은 돈을 same money many times 여러 번을 쓸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캐시 플로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네. 바로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돈이라는 거는 내 돈이 한 번 일하게 할 수도 있고 두 번 일하게 할 수도 있고 세 번 일하게 할 수 있지만 네. 시스템의 방향이 정해지면 돈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일을 한 번 더 해주는 프라락을 찾아서 내 니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니드가 다 있단 말이에요. 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당장 빚도 갚아줘야 되고 예. 돈을 많이 남겨야지 말만 많이 남기면 안 되죠. 네. 예, 그렇게 하고 네. 애들 교육도 맞춰야 되고 십장을 다 보내야 되고 네. 또 뭐 은퇴도 준비해야 되고 네. 그리고 내가 세금도 들 내야 되고 모든 니드가 많은데 그걸 한번 적어봐야 돼. 네. 처음에 한 10개는 금방 적지만 네. 거기서 한 18개 적어보라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하나 내가 돈이 떨어지는 곳에 학자금 문제도 풀어야 되고 재정 보조도 많이 받아야 되고 하는 식으로 하면 이게 어떤 도구를 써야지 이게 다 풀어지느냐. 그 니드를 제일 만족 많이 시키는 그런 도구는 쇼핑에서 갖다 붙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을 해요. 네. 특히 그런 재정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걸 였다가 하면요 나중에 뭐 은퇴도 되고 학비로도 쓸 수 있고 뭐도 하고 뭐 이게 다 세일즈 컨셉, 마케팅 컨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배우실 분들은 연락하세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 봐요. 벌써 접근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 더하기 3은 6이야. 네. 3 곱하기 3은 9야. 네. 3의 3승이 27이야. 네. 무슨 차이가 있을까? 3이라는 자산에다 1이라는 거 더해서 1이라는 이자를 받으면 6이 되는데 네. 그럼 맨날 더 좋은 이자율이 나오는 데가 있으면 또 바깥하면 또 코스트가 맥힌단 말이야. 네. 이게 오르메릭이 돼야 된다고. 네. 경기가 좋은 대로 맥시멈, 경기가 나쁘면 나쁜 대로 맥시멈. 나한테는 이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없으려면 바로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캐시플로우 매니지먼트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좀 학자말 좀 다르게 약간 재정으로 빠졌는데 네. 네. 그러면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네. 예, 근데 3 곱하기 3 뭐예요? 에디셔널리 더한 게 아니에요. 은행이 제가 한번 동영상에 올린 게 있는데 은행이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A라는 분이 10만 불 와서 디파짓 해줬어. 네. 그럼 나는 머니마켓에서 1% 이자 준다 그랬어요. 네. 그럼 이 사람 필요 없어. 계속 잠겨 있는 거예요. 네. 그 돈이 계속 또 들어와. 디파짓 해주고. 네. 그러니까 이걸 난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B라는 분이 바깥에서 나 뭐 폴시 하나 살려니까 10만 불 빌려주쇼. 그러면 빌려주죠? 근데 돈이 그 사람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쿠폰이 날라가. 그렇죠. 이 사람은 10만 불을 원금 이자랑 해서 다 갚겠다는 거예요. 60개월 동안. 그런데 자동차 딜러는 우리 고객이야. 그러니까 여기 돈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먼 선상에 10만 불이라는 크레딧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선 자동차를 이 사람한테 준 거고. 그러면 돈이 밖으로 안 나갔잖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갚으면 그 돈 또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재정의 기본은 뭐냐면 첫째는 남의 돈이에요. Someone else's money. 신용사회가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돈 써서 절대 안 돼. 신용이라는 게 과거에 돈을 갚아다 빌렸다 갚은 기록에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 최소한 2년을 요구하고. 그리고 현재는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빚이 있는데 내가 딜레이 안 하고 잘 갚는다. 메인터넌스를 잘하고 있느냐. 그리고
빚이 있건 없건 간에 얼마나 더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미래. 그러니까 결국은 남의 돈밖에 없어요. 모든 경제 시스템과 텍스 시스템이 다 남의 돈을 기준으로 하는 신용사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그 재정보조 받을 때 융자 받잖아요. 예. 애가 왜 빚지게 해? 안 받으면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 차 하나 못 사요. 크레딧이 없어서. 어차피 안 받을 거면 일단은 받아주고, 야, 너 1년이라도 늦게 졸업하면 빚이 많아지는데 어떡하냐? 최선을 다해야지. 저희는 그래서 거꾸로 크레딧 쌓아주겠다고 코사인해서 차를 하나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잘못된 거예요. 예. 그리고 차라리 어차피 그럴 거면 졸업할 때 졸업 선물을 갚아주지. 그리고 빚이라는 거는 갚는 게, 내가 그랬지. 꼭 내가 갚아야 되냐. 인플레이션을 활용하라 그랬잖아. 예.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본인의 친구냐, 적이냐, 본인이 결정할 일이에요. 야, 이 학자금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아니, 사실, 이거 돈 받아야 돼. 그래서, 네. 이게 문제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보고, 그래서 학자금 설계를 하는데 재정이 결부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러면 홈 에꼬리가 있는데 이걸 내가 분리를 시켜놨는데 계산되지 않는 자산이 있고, 언제든지 꺼내도 내가 차지 없이 그대로 갚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비용이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리스크가 안 들어간 거죠. 그리고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난 혜택이 더 많아졌잖아. 재정보조 더 많이 받았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플랜도 있지만 또 비즈니스에 대한 플랜도, 이게 그래서 재정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재정보조가 네.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신청서만 내는 것 같지만 이게 전체적인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라이선스만 땄다고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경험도 풍부해야 되지만 대학 자체 내에 주는 그런 평균치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재정보조를 준비하는 거나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네. 고정관념이 바뀐다는 거는 실천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한다는 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니까. 예.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예, 준비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말하는 거는 정신병의 초기 증상이라고 그랬죠. 네. 맞는 말씀이세요. 야, 오늘 아주, 좋은 말 너무 많이 들었나?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는 실천 정신. 이제 아셨으면은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해드렸던 자가진단서 그 체크하는 그 방송편을 꼭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자금 재정보조에 대한 준비를 지금 사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건지 먼저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셔서 옳은 결정하시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정말 권해드립니다. 네, 돈 드는 일이 아니에요. 네. 예, 미국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You don't get it because you don't ask.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명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그러면 좀 더. 예, 좀 더 구체적인. 구체적인. 또 신뢰. 네. 그냥 케이스 스타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네. 다음에도 그러면 재정보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재정보조 문제점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나. 네.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해결했나를 듣는군요. 네, 그런 것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진짜 재밌겠는데요? 개봉박도. 기대하십시오. 두둥.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